스마트도 한번 해보자 해서 2020년 1월 6일 날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리뷰 많은 거, 싼 것들 많은데 비싸고 리뷰 없는 데 상품을 살까 해서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3일 만에 제가 첫 주문을 받고 아 이거 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1억 넘어가지고 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케팅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잘 팔렸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네. 그냥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상위 노출되고. 돈 버는 형님들의 정윤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원래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했다가 전업으로 스마트스토어와 또 쇼핑몰 강의, 또 유튜버를 하게 된 돈 버는 형님들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퇴사도 하셨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평범한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네.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2년 만에 무려 매출을 23억을 네.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업으로 성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원래 부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돈이 없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투자했는데 이제 비상장 코인에 손을 대면서 완전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마이너스 뭐 거의 99% 정도의 수익률을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원래 손 한 번 대면 계속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써서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이제 외벌이에 월급 혼자 벌다 보니까 월급으로는 이제 빚을 갚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빚이 2억 넘게 있었거든요. 빚 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이제 신사임당님이라고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제가 2년 정도 봤는데 안 하다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로또 사던가 아니면 뭐 진짜 강원랜드 가서 이제 도박을 하던가 그냥 쇼핑몰 부업으로 하던가 이 세 가지 대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스마트스토어 한번 해보자 해서 2020년 1월 6일 날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그 상품을 등록해서 이걸 과연 사람들이 살까? 리뷰 많은 거, 싼 것들 많은데 비싸고 리뷰 없는 데 상품을 살까 해서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개 팔아서 한 1,000원 남겼나?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제가 첫 주문을 받고 이거 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1억 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 부업으로 그냥 애기 재워놓고 그냥 틈틈이 했는데 매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게 올해 3월이었거든요. 네. 더 이상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기 힘들겠구나 해서 퇴사하고 지금은 아예 그냥 쇼핑몰 쪽으로 더 전념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시작할 때 자본은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쇼핑몰 하면 자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네. 10원도 필요 없어요. 영원으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신용카드에 있으면 도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를 도매 사이트에서는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올렸어요. 15,000원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물건을 사요. 그럼 저한테 주문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케이스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요. 거기는 10,000원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결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름, 주소, 연락처는 고객 거를 적는 거예요. 고객 거를 적고 제가 결제를 하죠. 네. 그럼 제 돈 10,000원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면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고객 집에 도착하면 다음 날 저한테 15,000원이 입금이 돼요. 네이버에서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수수료 빼고. 네. 그럼 제 통장은 0원이었는데 15,000원이 입금됐고 한 달 후에 제 신용카드비 10,000원이 빠져나가니까 5,000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자본, 무재고라는 게 자본금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제가 그 상품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더 싼 사이트에 가서 결제해서 내가 결제하지만 고객 집 주소를 적어서 그 물건이 바로 고객한테 가게끔.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중간에 그 가격 차를 이용해서 5,000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면은 고객들이 그냥 그런 도매 사이트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매 사이트에 살 수 있는데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도매 사이트가 안 나오죠. 노출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도매 사이트는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LG 청소기 살려고 해요. 로봇 청소기. 그러면 LG 로봇 청소기라고 검색하면 LG 그룹 안에 판매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안 나와요. 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눈에 보는 것들은 다 그냥 네이버 쿠팡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비싸거든요. 오히려 LG 홈페이지 가는 게 더 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 사고 네이버랑 쿠팡에서 사는 거죠. 대부분 99% 사람들은 그렇게 검색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쇼핑몰을 할 줄 안다 하면
그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면 거의 뭐 50%도 살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싼 거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미국 알리바바, 그 중국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저희가 보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또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0원으로 네이버랑 쿠팡에서 팔고 있는 게 도매 사이트는 10,000원이고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에서는 2,000원에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1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한 개 팔아서 만 원 정도 남는데 하루에 한 개 팔리면 10,000원이지만 하루에 10개 팔리면 10만 원, 그렇죠. 30일은 300만 원. 그럼 순이익을 직장 다니면서 300만 원 벌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쇼핑몰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제품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운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위탁 판매,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맞아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이고 물건을 직접 사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90%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약간 실무적인 건데 그 딱 클릭을 하면 그 상품을 클릭을 하면 그 상품 소개에 대해서 막 그 뭐 포토샵으로 디자인한다든지 막 그 되게 삐까뻔쩍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자신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저는 네. 지금 매출을 2년 동안 23억 만들면서 네. 포토샵을 이용해 본 적도 없고 사진을 찍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그 상세 설명 페이지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줘요. 아. 이미 도매 사이트에서 자기들 도매 사이트는 네이버나 쿠팡에 잘 판매가 안 되시는 분들이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거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셀러, 물건을 파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대표 이미지도 하고 또 상세 이미지, 동영상도 다 제공해주는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거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가 있거든요. 네. 복사 눌러서 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만 누르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리고 대표 이미지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업로드하면 이제 블로그처럼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가 블로그랑 양식이 똑같거든요. 네. 그럼 블로그에 사진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사진 업로드하면 사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글로 적으면 되고 또 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제 컴퓨터에 포토샵도 없거든요. 제가 휴대폰을 찍어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만약에 그것도 좀 그렇다 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이미지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눕기딴 사진이라고 해서 흰 화면에 그 제품 사진만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법적인 문제를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 네. 상품에 대한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쓰면 어렵지 않게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 있죠.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도매상들이 그냥 스마트스토어를 등록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도매상들이 스마트스토어에도 올리고 네. 도매도 하고 그러니까 도매 아까 전에 제가 휴대폰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0,000원의 도매 사이트에 올려놔요. 네. 휴대폰 케이스 도매 사이트에 10,000원 올려놓고 자기들은 스마트스토어에 15,000원 올려놔요. 두 개 다 올려놔서 투트랙을 쓰는데 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케이스라고 쓰면 제가 봤을 때 1,000만 개의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 1,000만 개의 상품에서 내가 1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제 도매상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 제같이 판매 잘하는 사람이 그걸 떼다가 네이버에 어떻게든 상위에 노출시키고 쿠팡에 노출시키잖아요. 광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마케팅도 하고 맘카페에 작업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물건이 팔릴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은 도매 사이트에도 올리고 네이버 그다음에 쿠팡 11번가 유니버 다 올리는데 거기는 이제 주문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도매 사이트는 잘 파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떼다 팔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은 네. 마케팅을 잘해야겠네요. 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케팅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잘 팔렸어요? 어떻게 팔렸냐면 네. 그냥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튜브도 떡상을 하는 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오래 하면 이런 것들 컨텐츠 하면 좀 잘 될 거라는 감은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키워드도 네. 있고 썸네일도 있고 네. 초반에 한 30초 고객들 이탈 안 하게 뭔가 하는 것도 있고 네. 네이버도 똑같이 알고리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상위 노출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100명이 들어와서 5명이 사면 구매 전환율 5%. 근데 100명이 들어왔는데 50명이 샀다. 그럼 구매 전환율이 50%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내가 저 상위에 노출시켜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제하면 수수료를 내가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네 하면 그런 상품들이 자꾸 올라가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10,000명이 들어와서 1명 사는 것보다 10명이 들어와서 2명 사는 상품이 더 상위 노출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조금은 알면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죠. 그 상위 노출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구매도 많이 되고, 구매가 많이 되면 리뷰도 많이 되고, 그럼 선순환에 대해서 한 번 흐름을 잘 타면 계속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할 필요도 없고 마케팅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 가서 사서 고객집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 물건을 100개, 200개 팔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내 고객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거니까. 아, 이거 충격이다 진짜. 고객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파는 상품이 한 2,000개 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거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바로 위탁. 남한테 문의하던가 네. 그다음에 도매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최저가 찾아가지고 고깃집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이제 하나 나 궁금한 거 여쭤볼 텐데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러 그렇죠.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잘 팔릴까 네. 당연히 살펴보고 그걸 팔아야지 네.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돈이 잘 되는 그런 네. 상품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일단은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 많이 찾는다는 게 예를 들어 코로나다. 그럼 마스크, 손소독제 어떻게든 거기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이 너무 크니까 저는 콩고물만 먹어도 진짜 한 달에 1, 2억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슈 되는 상품, 이슈 된다라는 게 뭐 그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달고나 세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 미리 진입해서 그 물건을 팔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되려고 할 때는 항상 손 선풍기, 목 선풍기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한 4월, 5월 정도 되면 그거 사실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구매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품절되는 상품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구해가지고 남들 다 물건 안 팔고 없는 상태에서 내 혼자 물건을 팔면 가격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물티슈가 다 100매에 10,000원으로 이렇게 막 판매되고 있는데 그 상품이 누가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애기를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돼서 있는 재고가 다 없어지면 품절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든 공장에서 받든 아니면 뭐 맘카페든 당근마켓이든 그거 한 10개, 20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 올리면 검색했을 때 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은 비싸도 사거든요. 그럼 원래 10,000원짜리도 30,000원, 50,000원 올리더라도 필요 없는 사람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사고 그래도 에도 불구하고 나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그 니즈가 맞으면 그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가격은 5,000원이고 판매하는 게 50,000원이면 45,000원을 버는 거죠. 누구가 보면 와 저렇게 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팔리냐고 하면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샤넬 같은 거도 뭐 코코핸드 이런 거는 뭐 오픈런 막 새벽부터 줄 서도 못 사거든요. 못 사죠. 그럼 피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붙는데 200만 원 붙는 걸 보면서 저거 사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은 200만 원 주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구나. 되게 네. 신기하네요. 새로운 세계네요. 그렇죠.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이 50만 명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인구에서 1%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냥 계속 쇼핑만 하고 그냥 아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만 듣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안에 있는 진짜 매출이 이제 워낙 크죠.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60조라고 하면 그 네이버나 쿠팡이나 11번가나 UF가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는 수수료예요. 재고를 가지고 가는 건 쿠팡밖에 없고 다 수수료 6%, 10%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160조 시장이면 한 20조 정도 대기업들이 벌고 나머지 140조는 누가 버냐? 제 같은 셀러들이 버는 거예요. 50만 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시는 분들은 몇백억, 몇천억을 벌고 뭐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지금이라도 뭔가 진입을 해서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랑 상관없다. 나랑 그렇죠. 뭔 이야기다. 나랑 다른 이야기. 예, 저도 이제 신사임당 영상 본 지가 2년 넘게 동안 안 했거든요. 왜냐면 신사임당이 뭔가 특별할 것 같고 쇼핑몰을 잘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이 와 쇼핑몰을 운영한다. 나 사진도 못 찍고 뭐 판매도 해본 적 없고 유통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2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44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 영상 30분짜리 올리는 거. 네. 근데 그거 보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 와, 거의 수천 개가 넘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문 받았어요라는 댓글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50대, 60대, 많게 70대 뭐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일 수도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문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일단 두려움이죠.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참 시장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모르게 살고 아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그걸로 많이 벌고 계시죠. 사실 이미 뭐 남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회는 끝났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항상 끝문이다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데 사실 유튜브 제가 한 지가 지금 10개월 좀 안 됐는데 이제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고 수익도 웬만한 사람들 그 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늦게 진입하더라도 뭔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영상들 진짜 많거든요. 뭐 최소 1000명 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도 내 하나 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거든요. 쇼핑몰도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분은 2021년 5월 달에 쇼핑몰 처음 시작했대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대학교도 안 간 청년이었거든요. 쇼핑몰 했는데 1년 동안 매출이 24억이었대요. 와.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혼자서 만든 게 24억, 순이익이 7억. 그러니까 그분이 뭐 대대한 MBA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고졸 출신에 그냥 일반 평범한 청년인데 쇼핑몰 해서 1년 동안 7억을 번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머리를 굴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잘 안 하시죠.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잘 팔리는 상품 네.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약간 계절적인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기에서 뭔가 핫팀이 떴다. 맞아요. 그런 것들 빨리 소싱해가지고 올린다든지 네. 약간 좀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약간 주기적으로 품절이 되는 상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이제 많이 좀 쟁여놨다가 네. 그때 이제 품절이 되면은 네. 뭐 쿠팡에서 만약에 품절이 됐다 치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약간 비싼 가격에 올려도 네. 사갈 사람은 사가기 때문에 팔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딱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쏘쏠하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상품 고민 계속해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 거로 소싱할지 많이 신경 쓰기보다는 많이 팔리는 걸 그냥 많이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약간 좀 경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잖아요. 최저가 경쟁이라든지 그런 마진이 좀 줄어들 테고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에서 크게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게 최저가 싸움하면 끊임없이 최저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 살 깎아 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비싸게 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하게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마스크라고 할게요. 그럼 부산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뭐 한 장당 뭐 100원, 120원, 90원 하면 대부분 사람들 90원을 사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 마스크라고 안 하고 대두형 마스크, 대두 머리 큰 사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대두형 마스크나 뭐 특대 마스크 아니면 뭔가 좀 귀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귀 안 아픈 마스크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부산 마스크 90원짜리는 안 보여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제 것만 보이겠죠. 그럼 제가 300원을 올려더라도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라고 했을 때 유산균이라고 검색하면 다 뭐 유명한 배우들 나오고 거기서 상위 노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뭐 딸이 있는데 딸이 뭐 중학생이다. 중학교 2학년인데 변비가 심하다. 그러면 중2 여자 유산균, 중2 등딩 유산균이라고 하면 유산균이라고 검색하면 너무 종류가 많고 애들 것도 있고 할머니 것도 있고 어른들 것도 있는데 내가 딱 먹고 싶은 거는 중학생 여자들이 먹는 유산균인 거예요. 변비는. 그러면 딱 그 키워드로 중2 뭐 변비용 유산균이라고 하면 상품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키워드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게 중2 여자인데 여기 있네? 나 변비 있는데? 그러면 그 상품을 사면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하게 되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키워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이게 100원짜리인데 다 플라스틱 통이라고 하면 100원, 90원, 100원, 90원 하는데 이거를 틀니 보관함이라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 통이 아니면 안에다가 뭐 그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액세서리 보관함. 그리고 이거를 9,900에 팔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플라스틱 통이라고 검색하면 다 플라스틱 통이 몇백 원짜리인데 이거를 내가 틀니 보관함이라고 새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다들 틀니 보관함이 뭐 10,000원 넘는데 제 건 9,900원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틀니 보관함 치면
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제가 싸 보이잖아요. 그럼 들어와 사는 거예요. 원가는 사실 중국에서 가져올 때 100원인데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남들 파는 것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판매는 돼요. 키워드를 잘 선정하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 약간 블로그라든지 그런 콘텐츠 싸움이네요. 맞아요. 그게 네이버 자체의 기반이 블로그나 뭐 스마트스토어나 대부분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만 잘 선정하면 지금 시장에 진입해도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키워드는 사실 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빨대가 있는데 그 빨대가 뭐 고무 빨대일 수도 있고 뭐 리사이클 빨대일 수도 있고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빨대도 있고 그런 키워드 치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품을 내가 도매 사이트에 가져와서 뭐 10개 묶음에 9,500원 이렇게 팔면 다른 것들보다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신경 쓰는 사람들은 또 사겠죠. 네, 그렇게 이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품은 네. 사실 대동소이한데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붙여서 파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약간 시장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네. 확실히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네. 상품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가를 높여도 팔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세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형 키워드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 스님께서 쓰시는 로션, 그러니까 스님들도 로션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그냥 로션으로 하면 뭐 남녀노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뭐 목사님들 아니면 스님이 쓰는 로션은 없을까 하면서 스님 사이에서 아니면 또 승무원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키워드로 내가 올리게 되면 경쟁자들이 많이 없죠. 사실 그냥 일반 로션도 승무원이 쓰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승무원 키워드라고 하면 승무원들이 물광이고 예쁘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승무원 스킨 로션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는 사람 한 달에 1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노출시켜서 그 사람한테만 주문을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죠. 네. 결과적으로 상위 노출의 그런 네. 그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그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쇼핑에서는 거의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거 외에도 뭐 상품 등록할 때 나름대로 또 노출시키는 꿀팁들이 있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SEO라고 해서 네. 최적화, 상품 속성이 뭐고 또 이 상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에 뭐 상세 페이지나 태그나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이 상품은 판매자가 성의를 다해서 상품을 등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올리면 또 노출이 좀 안 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태그를 열심히 쓰고 뭐 이제 제목 같은 것도 알아보면서 좀 조회 잘 되는 것들 그런 키워드를 넣으면 조금 조회수가 좋은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단지 키워드뿐만 아니라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또 종합적으로 점수가 높아야지 또 상위 노출시켜주죠. 그리고 판매도 잘 돼야 되고 리뷰도 잘 달려야 되고 클릭도 많이 받아요. 항목이 있어요. 12가지. 그래서 그 12가지 점수를 지수화해서 1등부터 1000등까지 나눠주는 거예요.